안녕하세요. 빠바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으름장에 통상본부장 빈손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50% 관세, 이 철강업계에는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증폭이 될 수밖에 없겠고, 지금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2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냥 기존 이 원료 차원에서, 원가 차원에서 제공이 됐던 이 철강 부분뿐만 아니라 철강 관련 자동차 또 가전제품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거 엄청난 관세 압박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무조건 사인을 해버리면 이거 외환 보유고 완전히 거덜날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스탠스를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역시 미국 통상당국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굳이 627 대책, 97 대책 부동산 규제 안 내놔도 이 관세 영향 때문에 한 방에 그냥 한국 아파트, 지금 거품 낀 아파트들 대체적으로 단기적 조정세가 엄청나게 올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짚어주는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이클링 되는 기존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상점, 고점, 또 하점, 저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외적 변수가 이 관세 부분과 환율 부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한 번에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지금 스탠스를 신중하게 가져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제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절충안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출 기업들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 3,500억 불 일시적으로 미국 계좌에 쏴주는 것보다 그냥 25% 선에서 관세를 그냥 맞는 게 오히려 피해액이 좀 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선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관세 퍼센테이지가 그냥 이 퍼센테이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절충이 안 돼 버리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지금 이 정부에서도 철강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서 4천억 정도 지원 효과 내겠다는 구상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철강업계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아쉽다라는 또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단은 관세를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가격표 단가를 높여버리니까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수출 부품이 이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이 2분기 대미 관세 33억 달러로 세계 6위까지 지금 올라섰어요. 반년 만에 지금 미국한테 관세 형태로 텍스를 주는데 47배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죠? 그냥 소나기 한번 맞고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살살 여우비가 내리면서 옷을 서서히 이렇게 적셔가는 게 굉장한 어떤 무게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 증가율은 지금 1위를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이 수출 종목 중에 가장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그리고 부품 비중 57.5% 정도 되는데, 이거 관세 때려맞기 시작하면서 이제 휘청휘청 거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33억 달러 대미 관세 때문에 지금 손해를 봤는데, 이거 환율로 딱 따져보니까 이제 4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조 단위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버리면 이거 거의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바짝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계속해서 화살처럼 딱딱 꽂혀오는데, 지금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서 이제 6위를 지금 한국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관세액이 그만큼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경제 규모가 다 크잖아. 중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외환보유국의 84%를 미국 쪽으로 쏴줘야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게 일들이 벌어지게 돼버리면 나라 자체가 지금 거덜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부동산이 뭐 지금 엄청나게 펌프질하면서 마영성이 어떻고 뭐 마성광이 어쩌고 하는데 참 정말 웃기는 이 얘기죠. 이거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어떤 경제적 위기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그냥 부동산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반값, 그 반의 반값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강남 불패 외쳐봤자 이런 대외적 아마 이 부동산 시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위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왔었죠. 그리고 2022년 기준금리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위기가 왔었죠. 두 번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와는 좀 비견이 안 되는, 이 관세는 좀 어마무시한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미국 관세 정책 구조를 보면 뭐 국가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알루미늄 요 부분, 그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대부분 미국 쪽에서 25% 그리고 우리 뭐 15% 지금 뭐 관세를 조정했다고 했지만 결국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25% 지금 세부 디테일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5%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100% 정도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증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수출 그리고 투자 소비 등등 무역 경로와 금융 경로 불확실성, 심리적 부분까지도 거의 뭐 삼각파도로 뭐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신중 모드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단기적 절충안을 찾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요, 실질적인 어떤 경제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서 이제 하느니 이런 어떤 경고 이 워딩을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역 경로, 당연히 뭐 세계 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 경로 역시도 지금 물가 상승 압력 엄청날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확실성 경로, 누가 이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한국의 경제의 그물망들이 다 뭐 발발이 그냥 완전히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냥 다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뭐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느니 발표한 이 무역 경로, 금융 경로, 불확실성 경로, 이 세 가지 삼각파도가 굉장한 어떤 이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지금 무역 경로를 보면 앞으로 지금 반도체가 100%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의약품은 뭐 150%에서 250% 관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이 엄청난 관세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 허들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뒤로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반도체에 대해서 약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직접적으로 워딩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지금 15% 지금 맞고 있고,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죠? 현대 기아차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적 조율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협상이 계속해서 빠그러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반도체까지 맞아버리면요, 이거 지금 이 자본시장이 코스피가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자체가 지금 뭐 껑충껑충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도 굉장히 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3,500달러를 어떻게 계좌에 쏴주냐고, 우리나라가. 이러면 외환보유고가 그냥 작살이 납니다. 그냥 텅텅 비어버려. 그럼 뭐가 온다? IMF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단기적 이 해결 방안으로서 우리가 사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 입장은 굉장히 완고하죠. 끝까지 초기 원칙 뭐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절충안은 찾아야 되고, 이러면서 동시에 지금 환율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아까 무역 경로 지금 말씀드렸죠. 반도체 100%, 금융 경로도 지금 환율이 제일 커다란 어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영향을 뭐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신중론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는 상황인데, 이거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굉장한 어떤 이 피부에 와닿는 한국 경제의 어떤 이 실익보다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또 이게 굳이 627 대책, 97 대책 안 내놔도 아파트 시장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거품이 자동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근데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또 경제적 엄청난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50% 이상 빠져도 뭐 그렇게 크게 위험적 요소는 아니다. 왜? 다 거품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가치에 기반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50%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마무시하겠죠. 물론 한국은행에서 말하고 있는 뭐 15%, 20% 이상 빠지면 금융권 휘청거려, 그 다음에 뭐 경제 전반에 건설업계 모든 곳들이 그냥 도산하고 파산할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워닝, 경고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뭐 20, 30% 빠졌을 때 2008년, 2022년 그닥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빠져도 된다. 반토막 빠져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하나는 미국 관세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실질적인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계속적인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심리적 장기화가 뭐 계속되다 보면 성장률은 뭐 계속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철강 관세가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제 이게 50%로 올랐잖아, 6월 달에. 그죠? 그리고 7월 달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자동차 부분 15% 타결했는데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25% 우리가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그냥 뭐 미국을 조금 우회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대중 수출 쪽으로 파일을 확대하자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했습니다. 2024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2025년 지금 뭐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더 올라왔죠, 이게. 그러니까 요 파일을 좀 더 줄이고 중국 쪽 파일을 더 높인다 하는 것도 지금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이 경색 국면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미 수출 비중은 우리가 제일 지금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자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 등등에서 거의 막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쑥대밭이 되기 시작한 다음에 와, 끔찍하죠. 일본이 버블 당시에 미수출 요게 빨간불이 딱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아파트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똑같이 지금 경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뭐 97 부동산 대책 나오자 뭐 다시 꿈틀거리는 마포성도 꿈틀거리라고 그래. 얼마든지 펌프질 하라고 그러세요. 10억 20억 계속 쳐올려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겁대가리를 상실했죠. 결국에 와서 이 고점에 물린 아파트 그냥 단기간 안에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냥 수직으로 그냥 꽂힐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이거는 뭐 단군 이래 이런 위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환율 부분과 관세 부분과 자본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가장 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원펜 타서 부정청약 하는데 뭐 되면 20억 걸리면 300만 원밖에 야, 벌금도 300만 원 딱 물고 그냥 이거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투기판을 조성을 해버렸으니까 그냥 50% 빠져버려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컷 펌프질을 하라고 그래. 지금 한두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 한번 보자고요. 잘 지켜보십시오.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반등하네, 올라가네, 뭐 한강벨트 지역 증가세 주도하네. 8월 거래량 뭐 7월 넘어섰어. 깃발 꽂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등골이 오색할 만큼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심리지수는 거래량으로 고스란히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784건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딸랑 1784건 나왔어요. 거래량이. 이 거래량은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거래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될 거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제 모기지 부분이 엄청나 지금 뭐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금융위기가 한국 아파트에 뭐 쓰나미가 됐었는데 당신이 이 꼴랑 26%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난리가 났잖아. 뭐 한 3억 정도 하락한 거 가지고 뭐 그냥 대폭락이라 했는데 올해 2025년 과연 얼만큼 떨어지나 한번 보시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락한 강남 아파트 음마가 10억에서 7억, 15억에서 압구정 현대가 11억. 이거 지금 떨어지는 폭하고 별로
별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추위인데 당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얘기예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세의 영향을 받지만 이게 금융위기로 번져갈 수 있는 게 지금 3,500억 달러를 쏴주게 되면 지금 4,100억, 그죠?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통통 비어버리는, 이거는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락에 2022년 또 폭락이 왔을 때는,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비스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환율이 1,400원 뚫어버리고 1,500원까지 가게 되면 이거 금리 당연히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때는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올라간 건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율이 그냥 로켓포가 돼버리면 그냥 당시 2022년 폭락을 경험했던 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환율이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2008년에 지금 그 위기, 그죠? 금융위기가 고스란히 지금 재현이 되고 있죠. 관세를 통해서 외환보유고가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2022년 기준금리 급격한 인상이 환율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환율이 당연히 금리 밀어 올리는 거 뭐 관화하니까, 분명하니까. 고스란히 이 두 가지가 2008년의 위기와 2022년의 위기를 자초했던 그 원인이 그 두 가지가 딱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끌어올리라고 그래. 최고가 뭐 100억, 200억 해라 그냥 마음대로 신고가 쏘라고 그러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 달 거래 선상에는 뭐 22억, 12억, 9억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거래 상간에 보면 뭐 7억 8천, 3억 대로 떨어지고 있죠. 자, 요거 두 달 상간의 거래가 이제 일주일 거래가 될 겁니다. 요렇게 나오는 수치가 일주일 상간에 아마 이제 뜨게 될 거예요. 추석 이후에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뭐 경기권은 뭐 두 달 상간이면 엄청나게 떨어졌죠. 9억, 7억, 7억, 7억씩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 분수령을 겪게 될 거다. 평택, 그죠? 특별히 4억, 3억.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반토막 난 지 오래고 이 반토막에서 더 반토막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2008년과 2022년 강남 4구 아파트 주간 매매가 가격 변동률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었는데, 이제 2008년과 2022년을 경험하고 관세와 환율, 결국에 가서는 금융위기,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 부분을 엄청나게 또 건드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요 2008년과 2022년 폭락을 건드렸던 이 두 가지 요소가 딱 지금 농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얼마나 빨리 관세를 잘 절충해서 허들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계속적인 관세 압박을 가하게 되면 굳이 정부가 627, 97 대책 안 내놔도 돼. 아파트는 기승전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관세 압력이 굉장히 지금 크죠. 이 정부가 지금 신중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명운이 걸린 그런 시기라 할 수가 있다. 근데 부동산 지금 전망하는 뭐 전문가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배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2008년과 2022년에 부동산 폭락을 가져왔던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아주 명확관하게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단기간 안에 아파트 시장 엄청난 조정장을 불러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